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지금 장은 열렸고요. 현재 뭐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 개인들이 한 2,555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현재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치네요. 166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도 한 200원 빠지고 있고 LG엔솔이 0.5%, 하이닉스 1.8, 삼바가 1.1, 우선주 0.6%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SDI 1.1%, LG화학 1.6, 포스코홀딩스 0.9% 빠지고 있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좀 오르고 있네요. 0.7% 정도. 네이버가 한 2.9%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포스코비침 0.5% 빠지고 있고 셀트린 0.0% 정도 현재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 2.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떠냐 봤더니 뭐 코스닥도 영 안 좋습니다. 오늘 0.8% 정도 많이 빠지네요. 883.81을 가리키고 있고 외국인이라고 기관들은 팔고 있고요. 개인들은 한 2014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9%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LNF 1.4, HLB 0.7, 셀트리온 제약 0.9, 포스코 DX 4.5%. 오늘 포스코 DX 거의 급락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올랐죠. 하여튼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JYP가 조금 오르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쉬는 것 같네요. 에코프로 시리즈들 한동안 겁나게 오르더니 오늘은 좀 한타임 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미국 소식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그런 6월 FOMC 의사록을 접하다 보니까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논점을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은 숨가쁘게 달려온 그런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29.8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34,288.64를 기록을 했는데 S&P 500도 0.2% 정도 내려서 4,446.82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25.12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3,791.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6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그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6월 회의에서는 경제 역풍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겠는데 인플레이션과 노동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서 뭔가 조심스러운 긴축이 하반기에도 필요하다는 논점이었어요. 연준의 금리 정책이 하반기에도 시장과 투자자들의 생각을 계속 주도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연준의 계획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나 그 메시지가 투자자들을 겁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와 그 마그니피센트 세븐은 강세였는데 테슬라는 0.95% 상승해서 282.48달러에 마감을 했고 트위터에 대항해서 새로운 SNS를 선보인 메타가 2.92% 상승을 하면서 주당 294.37달러로 거의 300달러에 근접을 합니다. 알파벳, 그 넷플릭스 각각 1.7, 1.01% 올랐고요. 아마존은 0.1%, 엔비디아 마이너스 0.23% 정도 보여줬네요. 애플은 0.59% 마이너스 약세를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5%로 강보 합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의 연준 의사록 보니까 경제가 그 가계와 기업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포함해서 그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리 동결의 배경이 지적이 돼요.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10번 연속 금리 인상의 효과를 이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10번으로도 긴축이 일단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가가 그 뜻대로 잡히지는 않고 경제만 위축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부작용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뜻대로 잡히지 않고 경제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사록은 금리 동결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그 배경에 대해서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한 그런 누적 긴축 그리고 정책이
경제 활동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뭐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서도 위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요. 18명의 그 FOMC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올해 1회 이상 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2명은 2회 이상을 예상을 했어요. 12명이. 그래서 의사록에 따르니까 25bp 인상을 찬성하는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고 경제 활동의 모멘텀이 이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강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긴축을 선호한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4차례 연속 75bp 인상을 포함한 그간의 속도가 앞으로는 누그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수가 필요성을 공감을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도 그런 맥락에서 6월 중순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내리려면 갈 길이 멀다. 연준 위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하반기 일정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비로는 0.3% 증가에 그쳤는데 전년비로 보니까 4.6% 증가세를 나타냈고 연준의 2% 목표까지는 갈 길이 먼다고 합니다. 이날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7월 26일 차기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더 올려가지고 5.25에서 5.50%로 높이리라는 그런 전망이 88.7%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레이더들은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꼬리고 있고 7월하고 9월 연속 인상에 대해서는 17.7% 정도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소식은 이 정도 되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해서 그런 건지 영 시원찮은데 본주는 아침에 보니까 71,500원까지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71,500원, 71,600원 정도 71,6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잘하신 겁니다. 좀 빠질 때 저렴하게 담아 놓으시고 내일은 내가 볼 때는 오를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빠지고 내일은 좀 슈팅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외인들은 들어오는데 지금 개미들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외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9,200원까지 좀 빠졌죠. 59,100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59,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선이 한 59,000원까지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59,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래도 외인들은 찔끔 돌아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본주는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우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 우선주는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은 저렴할 때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뭐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